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오늘은 블라인드 채용의 위반 또는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 몇 개 정리해 봤는데 한번 제 슬라이드 준비한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보시죠. 제가 찬찬히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생각난 김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블라인드의 기준에 내가 위배되냐 안 되냐 어떤 케이스들을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가장 확실한 건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문의하신다고 해서 뭐 전화하지 마, 전화 받지 마, 뭐 이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되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건 예, 그 지원 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채용 위반 사례 몇 개만 가져왔는데 이 위반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적용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이런 궁금증 가져왔어요. 보시면 입사 지원서에 이름하고요, 집 주소하고 뭐 휴대폰이나 이메일 기재해도 되나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문장마다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느 지원서든 입사 지원서는 있죠. 입사 지원서 뭐 성명 쓰라 그러고 누군지 뭐 이렇게 쓰라 그러는 게 있는데 이 이름이나 주소라든지 연락처를 기재해도 되나요? 자, 텍스트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라서 기재를 해야 된다. 다만 심사 전형위원, 즉 심사위원이죠. 심사위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소리는 자, 정리를 해드리면 요 질문은 네, 기재해도 되나요? 예, 이건 예스입니다. 예스. 예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으로 접수를 들어가던 뭐 우편 등기로 접수가 들어가던 방문 접수를 하시던 간에 내가 지원을 하시면 이게 누군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누구고 어디 사는 사람이고 뭐 합격, 불합격, 뭐 여부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는 알아야 되죠. 다만 이게 또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알지만 이제 지원자분들은 블라인드인데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핵심적인 겁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심사위원회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서류를 정리하는 그 담당자들 있죠. 운영자들,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인사팀이라든지 담당자들은 이걸 정리를 합니다. 다만 이 서류 평가, 면접 평가를 통해 하시는 심사위원들한테는 이게 예, 필터해서 모자이크나 필터를 해서 들어간다 이 소리죠. 그래서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보니까 이건 당연히 yes.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보죠. 지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에 기록 기재되어 있는 나의 이름, 나의 출신 학교명은 어떻게 되나요? 쉽게 얘기 드리면 이거 같아요. 이게 어떤 예냐 그러면 졸업증명서, 예를 들어서 뭐 졸업증명서 있죠. 대학교 졸업증명서. 여러분들 졸업증명서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사각형이다 그러면 여기 뭐 땡땡 뭐 졸업증명서 이게 뭐 학사든 석사든 박사든 있으실 거고 뭐 내용이 쭉 써 있고 날짜 있고 뭐 학교 직인 같은 로고 같은 게 있잖아요. 자, 내 이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이름 여기 들어가 있고 학교 들어가 있고 즉 블라인드 기준으로 보면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건 각종 증명서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보시면 여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스펙과 관련된 걸 수 있어요. 이렇게 학위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자격증이라든지 등등 각종 증명서를 낼 때 이름이나 출신 학교라든지 뭐 이 증명서를 발행한 기관이 써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준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서 상관없다.
다만 심사위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갑니다. 그 다음 질문. 경력상 중에 회사 이름, 내가 다녔던 회사, 또 현직 회사, 그 다음에 그 다녔던 회사나 지금의 직위, 과장이다, 매니저다, 연구원이다, 인턴이다 등등을 기재하는 건 어때요? 경력상 중에 라고 하면,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경력상은 블라인드 채용 규제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폭넓고 좀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지원서. 이 지원서에는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인지 누군지 연락처가 어디 있는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블라인드 위반이 아닌 이유는 심사위원한테는 그게 제공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력상 중에 직장 직위명을 기재하는 것은 블라인드 지형에서 규제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요, 이게 또 이것만 믿고 또 그렇게 돼요라고 믿으시면 안 되시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이런 것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다양한 지자체 어떤 산하기관의 공공기관까지 참 많은데요. 대부분은 NCS를 기준으로 그들의 직무를 체계를 잡아놨습니다. 직무 기술서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다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NCS라는 게 100% 전국에 있는 뭐 공공기관들이 수만 개다 그러면 이 수만 개의 뭐들이 다 그걸 100% 충족시키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 드리면, 이런 블라인드 채용 기준에서도 세밀하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미심쩍으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의를 갖춰서 그 기관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경력사항 중에 있는 직장명이나 직위 등 경력 좋나요? 아닙니다. 라는 거죠. 이런 서류도 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경력 기술서를 쓰라 라고 하면 양식이 뭐 천차만별인데, 대체로 뭐 했고 성과,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쓰는 그 스토리 경력 기술서들인데, 여기에도 보면 어떤 양식은 이 제공된 양식, 그 기관에서 이미 경력 기술서 이 양식에 쓰세요라고 하는 양식에 또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하든 해서 뭐 사명 쓰지 말라라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경력을 이렇게 쓰죠. 경력을 천천히 써볼게요.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뭐그 사대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증명서 제출한 것에 한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경력기술서를 이런 양식에 써라. 그래서 쭉 쓰는데 이 1, 2, 3, 4, 5 쭉 쓰시겠죠. 여러분들 있으시면. 근데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만 인정한다? 예,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낸 것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경력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또 그게 어떤 기관은 가점을 주는 기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 가점을 소홀히 볼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 가점, 뭐 3점, 뭐 많게는 5점 등등 플러스 가점들이 들어가는 점수들이 있어요.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가점 차가 큽니다. 3.5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상황이 경력 가점 받을 수 없는 경력이야 라고 하면 한 3년 5년 뒤 경력 개발을 위해서라도요, 지금부터 차곡차곡 그 여러분이 꿈꾸는 그 직군의 그 경력을 하나씩 쌓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3년 5년 뒤에는 이 사람 이 분야에서 이런 경력이 되네 라고 해서 가점이 되고, 그때가 되면 이 가점 플러스 되는 3.5점 등등 이 점수들이 여러분들을 더 좋은 회사로 또 모셔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자, 보죠. 다시 들어가서 이해되셨죠? 경력사항 중에 직장인을 기재되는 것은 위반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걸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추가 서류 중에서요, 이력서, 수상 실적, 논문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애매하거든요. 이 추가 서류를 내라라는 것도 애매한데 대체로 추가 서류를 내세요라고 그 채용 공고에 써 있는 경우는 음, 보통 프로페셔널한 전문 직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문이라 하면 기술적인 전문도 있고요. 또는 학업적인 전문도 있습니다. 어떤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원들이라든지 뭐 연구원들 많죠. 연구소들 많죠. 거기에 들어간 전문 연구원들을 위해서는 이 추가 서류가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블라인드만 가지고는 사람의 댐댐이나 이런 걸 평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스펙 없이 하지만 이 전문 직군들은 그거 말고 특별한 어떤 학위라든지 그 세밀한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선 추가 서류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뭐 어떤 상 받았냐, 이력서 썼냐, 논문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건데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원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기재는 블라인드 채용 기준의 위배랍니다. 위배. 자 여기서 애매해요. 내라 그랬는데 왜 위배냐? 예를 들어볼게요. R&D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연구로 보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자, 연구개발 부문 지원자들의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름, 사진, 학교,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자, 여기서 추가 서류란 헷갈리시죠? 여기서 자, 뭐가 중요하냐? 요거. 이 추가 서류라는 거가 헷갈리는데 이 서류를 제출을 할 때라는 건 뭐냐면 이런 예를 들어보 예를 들면 가장 빠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서를 쓰실 때 이거 반드시 써요. 이력서나 뭐 또는 입사 지원서 씁니다. 오케이. 그죠? 여기에는 이름이나 예, 여러분의 연락처는 오케이라 그랬습니다. 들어가서 상관없다. 그리고 또 뭘 쓰냐 그러면 자소서 쓰죠. 자소서는 뭐 거의 대부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여기 하고요. 간혹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라고 하거나 자 여기 또 있어요. 또 간혹 경력기술서를 쓰라고 하거나 자 여기서 집중해서 보세요. 자소서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수행계획서하고 경력기술서를 얘네들을 제출을 하라. 뭐 자소서만 하든지 아니면 자소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든지 아니면 이 세 개 다 내라든지 아무튼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될 경우에는 이걸 보통 뭐 온라인 접수 또는 뭐 오프라인 접수 등이 있죠. 우편 접수 등 포함해서 이 두 개 병행하든지 이때 특히 온라인 접수할 때 여러분들 쓰신 서류를 첨부 파일 같은 데다 올리지 않아요. 또는 직접 이 양식 같은 데 텍스트만 집어넣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여러분의 R&D, 예를 들면 이 R&D 부분에 서류 추가 서류를 하면 난 이런 논문을 했어요. 이런 수상 실적이 있어요. 라고 해서 뭐 JPG 파일로 상 받은 거, PDF 파일로 뭐 한 것들을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올리지 마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소서 올리는 그 첨부 파일 속에다가 뭐 그런 것들을 올려버리면 자소서는 또는 직무수행 계획서는 누가 보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예, 심사위원들이 봅니다. 그죠? 이 입사 지원서에 써 있는 여러분의 어떤 객관적인 연락처라든지 이름, 사는 곳, 주소,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사위원들이 블라인드 기준으로 하면 보질 않는데 자소서라든지 직무수행 계획서는 여러분이 제출한 그대로 예, 심사위원들이 봅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나 직무수행 계획서 같은 곳에 이 추가 서류를 이렇게 뭐 상장이나 논문 증빙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당연하죠. 내가 누군지를 심사위원들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지금까지 아마 들으셨으면 헷갈릴 거예요. 아마 나는 이거 어떻게 되는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댓글을 주시거나 아니면 최대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서 이거 어떡하지? 분명히 여러분과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어딘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래도 못 찾겠다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빠르게 응대를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도 뭐 공부가 되고 여러분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보죠.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소서, 직무수행계획서에 개인이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 참 이게 골 때리는 건데, 이 범위, 이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걸 교묘하게 비껴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요. 채용을 하는, 채용 공고를 내는 그 기관들이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기준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불가능해서 딱 아주 법이면 법대로, 아니면 뭐 그 뭐가 있을까요? 뭐 속도 위반하면 뭐 100km 이상 가면 벌금 먹고 이러잖아요. 딱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그 기준에 맞다 가는데 이게 애매해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은 약간 큰 가이드라인만 잡아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한번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소서, 직무수행 계획상 개인의 특정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자, 출신 학교, 논문 지도 교수, 위치, 학교의 위치, 특징 등은 이건 그죠? 자소서나 직무수행 계획서나 등등에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A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럼 나는 뭐 저는 A 대학 이렇게 쓰시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이건 오케이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저는 신촌에 있는 뭐 무슨 땡땡 대학 이렇게 쓰시는 건, 신촌도 대학이, 서울에 신촌도 대학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애매해. 또는 이런 것들, 뭐 관악산 기술에 뭐 이렇게, 이건 뭐 그죠? 이거 위치를 알잖아요. 논문 지도 교수, 내가 자소서를 쓰는데, 뭐 어떤 자소서를 쓰는데 뭐 끈기, 열정을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서 저는 뭐 저희 과 교수인 뭐 실명을 쓰시는 겁니다. 실명을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지도 교수님 이렇게 쓰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무조건 뭐 땡땡 교수님, 뭐 A 교수님 이렇게 쓰시던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위치도 그렇고요. 특징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즉, 요 작은 것 때문에 어떤 감점을 받았나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제도에 자격이 되면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안 쓰시는 게 좋죠. 그죠? 왜? 블라인드 기준이니까. 특히 공공기관들이 이건 철저하게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지키고 있으니까. 그죠? 출신 학교 이런 거 조심하셔라. 이렇게. 그다음에 출신 지역. 지역. 이 지역 보면 뭐 출신 지역이나 지역을 유치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지방의 지자체들이 많죠. 근데 지역 그 출신들, 그 지역에 연고를 둔 지원자들한테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강원랜드, 강원도 지역의 강원랜드 자체가, 그 태생 자체가 강원도 태백이나 어떤 영월, 사북 근처에 어떤 폐광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죠? 이렇게 만든 기관이 있잖아요. 그때 이 지역의 인재들을 그 채용할 때 과정에서 그냥 다 뽑아준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지역의 인재 기준에 부합을 하면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또 강원랜드뿐만 아닙니다. 전국에 많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출신 지역들을 한테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 이 가점의 기준들은 당연히 예, 채용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점의 채용 공고를 꼼꼼히 보시라는 게 이런 거죠. 출신 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쓰지 마라. 이런 겁니다. 출신 지역을 쓰지 마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성별. 자, 여기 헷갈리는 거죠. 제가 방금 생각이 들어서. 출신 지역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가점 기준에 들어있냐? 헷갈렸을 거예요. 왜, 뭔 소리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출신 지역은 유추할 수 있는 거 쓰지 말라는 소리는 어디에 쓰지 말라는 소리냐면, 자소서하고 직무수행계획서에 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지역을. 어디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 지원서, 입사 지원서에는 가점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채용 공고 가이드 기준이 나와 있다 그러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쓰지 마? 자소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쓰지 마. 이 소리입니다. 자, 성별. 브라이드의 민감한 부분이죠.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지 말아라는 건데, 군 복무, 출산,
군복무 했다는 소리는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남자인 경우가 있고 출산은 뭐 100% 여성분이시겠죠. 여성 과학자. 저는 뭐 땡땡 분야에 뭐 몇 안 되는 여성 과학자로서 뭐 이렇게 하면 자소 나 직무수행 계획서에 그러면 당연히 유추가 되죠. 아, 이 사람 남자니 여자구나. 그죠? 뭐 저는 뭐 장남으로서 장녀로서 누나로서 뭐 여고 시절 등 성별로운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되도록이면 쓰지 마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경우 어디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기준입니다. 이 기준 때문에 어겼으니 이렇게 뭐 페널티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대체로요 자소서라든지 이렇게 뭐 이런 양식 다 나와 있잖아요. 채용 공고에 이 자소서 양식이라든지 이런 데 직무수행 계획서 양식에 보시면 요 윗부분 가이드 어떻게 쓰세요라고 할 때 여기에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성별을 유치할 수 있거나 출신 지역 같은 것들을 뭐 감점 처리됩니다. 또는 뭐 이렇게 탈락 처리됩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돼 있습니다. 여기 가이드라인 안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 자소서나 직무수행 계획서는 뭐 몇 포인트, 뭐 14포인트, 14포인트, 14포인트 크기의 뭐 휴먼 명조로 쓰세요라고 친절하게 가이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내가 헷갈린다라고 하면 친절하게 그 문의 채용 공고의 거의 맨 밑에 보시면 문의처라고 돼 있어요. 그 문의처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블라인드 채용에 내 서류가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써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짚어드렸는데 이것 외에 아마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을 거예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찾아보셔야 되고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괜히 쓰지 말아야 될 걸 쓰셨다가 힘들게 썼는데 블라인드 기준에 위반이 되면 그죠? 결과가 그렇게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궁금한 점 댓글 주시고요. 좋았으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